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노화 예방을 위한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올바른 유산소 운동만 꾸준히 해주면 생물학적 나이를 실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이 입증됐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젊음을 지키는 완벽한 운동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부 왜 유산소 운동이 노화 예방에 필수인가? 자, 먼저 유산소 운동이 왜 노화 예방에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산소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유산소 운동이 우리 세포의 텔로미어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캡 같은 건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면서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더 길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9년이나 젊다고 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계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크게 감소하죠. 뇌 건강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고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30에서 40% 낮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서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2부 유산소 운동의 핵심 원칙. 그렇다면 노화 예방을 위한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빈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걸 하루로 환산하면 약 30분씩 주 5회 정도가 되는 거죠. 더 큰 효과를 원한다면 주 300분, 즉 하루 1시간씩 주 5회를 목표로 하세요. 두 번째, 운동 강도입니다. 운동 강도는 크게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나뉩니다. 중강도는 운동하면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예요. 심박수로 따지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입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면 돼요. 예를 들어 50세라면 최대 심박수가 170이고 중강도는 102에서 119 정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점진적 증가의 원칙입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10에서 15분부터 시작해서 매주 10%씩 시간이나 강도를 늘려가세요. 네 번째,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운동만 계속하면 몸이 적응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를 번갈아 가며 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회복의 원칙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 후에는 하루 정도 쉬거나 가벼운 활동만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워밍업과 쿨다운은 필수입니다. 본 운동 전 5분에서 10분 가벼운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운동 후에도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강도를 낮추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3부 걷기와 빠르게 걷기. 이제 구체적인 운동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걷기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부상 위험이 가장 낮은 운동이에요. 특히 관절에 무리가 적어서 노년층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일반 걷기 방법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10에서 15m 앞을 바라봅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팔은 90도로 구부려서 자연스럽게 흔들어줍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한 후 발바닥, 발끝 순서로 체중을 이동시킵니다. 보폭은 자신의 키에 0.45를 곱한 정도가 적당해요. 속도는 분당 10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20분, 일주일에 3에서 4회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하루 40분, 주 5에서 6회로 늘려갑니다. 빠르게 걷기 파워워킹입니다. 일반 걷기에 익숙해지면 빠르게 걷기로 강도를 높일 수 있어요. 파워워킹은 시속 6에서 7km 정도의 속도로 걷는 거예요. 일반 걷기보다 보폭을 약간 넓히고 팔을 더 크게 흔들어줍니다.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 근육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걸으세요.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데 두세 걸음에 한 번씩 호흡하면 됩니다. 파워워킹은 일반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가 50% 이상 많고 하체 근력 강화 효과도 훨씬 뛰어납니다. 인터벌 워킹도 추천합니다. 3분 일반 속도로 걷고 2분 빠르게 걷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폐기능 향상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터벌 워킹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 일정한 속도로 걷는 사람들보다 체력 향상 효과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걷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그리고 평지보다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에서 걷는 게 더 좋습니다. 오르막은 심폐 기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키워주거든요. 4부 조깅과 달리기. 걷기에 익숙해지면 조깅이나 달리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깅과 달리기는 걷기보다 강도가 높아서 더 짧은 시간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조깅 방법입니다. 조깅은 시속 6에서 8km 정도의 속도로 뛰는 거예요. 상체는 곧게 세우고 약간 앞으로 기울입니다. 팔은 90도로 구부려서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어주고 어깨는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착지는 발 중앙이나 발 앞쪽으로 하는 게 무릎에 부담이 적습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하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과 허리로 전달됩니다. 보폭은 너무 넓지 않게 자연스러운 크기로 유지하세요. 호흡은 2보에 한 번씩 들이마시고 3보에 한 번씩 내쉽니다. 리듬을 맞춰서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 조깅을 시작한다면 걷기와 조깅을 번갈아 하는 게 좋습니다. 5분 걷고 2분 조깅하기를 4에서 5회 반복하는 거예요. 점차 조깅 시간을 늘리고 걷기 시간을 줄여나가면 됩니다. 목표는 20분에서 30분 쉬지 않고 조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달리기로 넘어가 볼까요? 달리기는 시속 8km 이상의 속도를 말합니다. 조깅보다 보폭이 넓어지고 발이 땅에 닿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팔 동작도 더 역동적으로 변하고 추진력이 커집니다.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최대로 향상시키는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20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매일 하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인터벌 러닝도 효과적입니다. 3분 중간 속도로 달리고 1분 전력 질주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보다 운동 효과가 훨씬 큽니다. 특히 심폐기능 향상과 지방 연소 효과가 뛰어납니다.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릎과 발목 보호입니다. 반드시 쿠션이 좋은 러닝화를 신고 가능하면 아스팔트보다는 흙이나 우레탄 트랙에서 뛰세요. 그리고 달리기 전후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5부 수영과 아쿠아로빅. 수영은 노화 예방을 위한 최고의 유산소 운동 중 하나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고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해서 균형 잡힌 신체를 만들 수 있어요. 자유형 수영입니다. 자유형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영법이에요.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머리는 물속에 넣습니다. 팔을 번갈아 크게 돌리면서 물을 밀어내고 다리는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서 발끝으로 물을 차내립니다. 호흡은 2번에서 3번 팔 동작에 한 번씩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합니다. 25m 수영장 기준으로 왕복 4회에서 8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20회에서 30회까지 늘려가세요. 평영도 좋은 선택입니다. 평영은 자유형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관절에 더 부담이 적어요. 특히 허리가 안 좋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팔을 가슴 앞에서 양옆으로 벌렸다가 모으고 다리는 개구리처럼 접었다가 힘차게 차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머리를 물 밖으로 내고 수영할 수 있어서 호흡이 편합니다. 배영은 목과 어깨에 좋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하는 영법이라 목과 허리에 부담이 없어요. 팔을 번갈아 머리 위로 크게 돌리고 다리는 자유형처럼 발끝으로 물을 차내립니다.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고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접영은 상급 자영입니다. 접영은 강도가 가장 높은 영법이에요. 양팔을 동시에 크게 돌리고 다리도 동시에 차내는 동작입니다. 체력 소모가 크지만 운동 효과는 가장 뛰어납니다. 수영을 못한다면 아쿠아로빅도 좋은 대안입니다. 물속에서 걷기, 달리기, 점프 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물의 저항 때문에 육지에서보다 칼로리 소모가 크고 동시에 관절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수영은 일주일에 2회, 한 번에 4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으로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고 수영 후에는 샤워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6부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는 무릎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큰 운동입니다. 야외 사이클링과 실내 고정식 자전거 모두 좋은 선택이에요. 야외 사이클링 방법입니다. 먼저 자전거 안장 높이를 제대로 맞춰야 합니다. 페달이 가장 아래에 있을 때 무릎이 살짝만 구부러지는 높이가 적당해요. 너무 낮으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너무 높으면 페달링이 불안정합니다. 핸들은 안장보다 약간 낮거나 같은 높이로 맞추세요. 상체를 약간 숙인 자세로 타는 게 효율적입니다. 등은 곧게 펴고 팔꿈치는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선은 10에서 20m 앞을 바라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페달을 밟습니다. 페달을 밟을 때는 발 앞쪽으로 힘을 주고 무릎이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케이던스라고 하는 페달 회전수는 분당 60에서 80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무거운 기어로 천천히 페달을 밟는 것보다 가벼운 기어로 빠르게 회전시키는 게 관절에 좋습니다. 처음에는 평지에서 30분 정도 타다가 익숙해지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약간의 경사도 포함시키세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내 사이클의 장점도 많습니다.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고 강도 조절이 쉬워서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실내 사이클도 안장 높이와 핸들 위치를 제대로 맞춰야 해요. 기본 자세는 야외 사이클링과 동일합니다. 30분 운동 중에 10분은 가볍게 워밍업하고 15분은 중강도로 페달을 밟고 5분은 고강도로 빠르게 돌리고 마지막 5분은 천천히 강도를 낮추면서 마무리합니다. 인터벌 사이클링도 효과적이에요. 2분 중강도, 1분 고강도를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폐 기능도 더 빠르게 향상됩니다. 자전거 타기의 또 다른 장점은 하체 근력도 동시에 키워준다는 거예요.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발달합니다. 7부 기타 유산소 운동들. 지금까지 소개한 운동 외에도 노화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들이 많습니다. 줄넘기는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10분 줄넘기가 30분 조깅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다만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매트 위에서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분 뛰고 30초 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익숙해지면 5분 연속으로 뛸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등산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연 속에서 운동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경사를 오르내리면서 하체 근력도 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완만한 등산로부터 시작하고 점차 3시간에서 4시간 코스로 늘려가세요.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로빅 댄스도 추천합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듯이 운동하는 거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고 협응력도 향상시켜줍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니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일주일에 3에서 4회가 적당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는 칼로리 소모가 크고 하체 근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처음에는 2층에서 3층 정도만 오르고 점차 5층, 10층으로 늘려가세요. 내려올 때는 무릎 보호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좋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라켓 스포츠도 좋습니다.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고 순발력과 민첩성도 키워줍니다. 특히 뇌와 눈, 손의 협응력이 향상되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시간 정도 즐기면 좋습니다. 노르딕 워킹도 최근 인기입니다. 스키 스틱 같은 폴을 양손에 들고 걷는 운동인데요. 일반 걷기보다 상체 운동 효과가 크고 전신 근육의 90% 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폴이 체중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무릎 부담도 적어요. 자, 오늘은 노화 예방을 위한 다양한 유산소 운동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 30분씩 주 5회는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둘째, 중강도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한 가지 운동만 하지 말고 여러 종류를 번갈아 가며 하세요. 넷째, 워밍업과 쿨다운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다섯째, 점진적으로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고 무리하지 마세요. 여섯째, 올바른 자세와 장비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달 열심히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평생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신의 체력 수준과 관절 상태를 고려해서 가장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운동 시작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하세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몸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 지금까지 노화 예방을 위한 유산소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